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유로 2024. 오늘부터 3일 동안 하루에 2조씩 총 6조의 전력 분석과 예상 순위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버에게 예상이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틀리는 게 일상이니까 괜찮습니다. 무튼 이번 영상은 독일, 스코틀랜드, 헝가리, 스위스의 A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평가되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이번 유로 예선을 치르지 않고 자동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유로 세계대회 성적은 2012 4강, 2016 4강, 2020 16강입니다. 이번 대회 개최국에다가 크로스의 마지막 대회라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감독은 독일 국적의 율리안 나겔스만입니다. 포르투갈의 호날두보다 2살이나 어린 1987년생 감독입니다. 라이프치 바이에른 뮌헨 감독을 거쳐 독일 국가대표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부임해서 감독을 맡은 기간은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젠 키플레이어를 보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누엘 노이어입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부터 14년 정도 독일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초베테랑 키퍼입니다. 동물적인 세이브, 뛰어난 스위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비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안토니오 리디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월드클래스 수비수입니다. 빠른 속도와 몸싸움에 능한 선수로서 수비 라인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는 레알 마드리드의 토니 크로스입니다. 기량으로 봤을 땐 전혀 은퇴할 필요가 없지만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축구선수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기계 같은 패스의 정확도와 경기 조율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공격진은 레버쿠젠의 비르츠와 독일의 무시알라입니다. 둘 다 2003년생으로 독일의 현재이자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르츠는 플레이메이킹, 무시알라는 크랙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이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고 그 점이 다른 팀에겐 더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독일의 예상 베스트 11은 키퍼는 노이어, 수비는 미텔 슈타트, 타, 리디거, 키미, 중원은 크로스, 안드리, 긴도안, 공격은 비르츠, 하베르츠, 무시알라입니다.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평가받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유로에선 스페인,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조지아, 키프로스와 같은 조에서 2위를 차지하며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세계대회 성적은 2012와 2016엔 대회 자체를 못 나갔고 2020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통과를 노려봅니다. 스코틀랜드의 감독은 스코틀랜드 국적의 스티브 클라크입니다. 첼시, 웨스트햄, 리버풀의 수석 코치 경험이 있고 2019년부터 스코틀랜드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국제대회 약체였던 스코틀랜드를 유로 2020, 2024 두 대회 연속 본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입니다. 이젠 키플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플레이어 리버풀의 앤디 로버트슨입니다. 리버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왼쪽 풀백이며 미친 듯한 체력, 폭발적인 전진성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플레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콧 맥토미니입니다. 이번 시즌 미들라이커 느낌으로 플레이한 맥토미니는 스코틀랜드의 부족한 득점력을 채울 수 있는 한 줄기 빛입니다. 뛰어난 제공권, 빡센 위치 선정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입니다. 세 번째 키플레이어 아스톤빌라의 존 맥긴입니다. 좌우 윙어,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미친 듯한 체력과 활동량을 보여주며 진득한 몸싸움, 끈기를 주무기로 하는 선수입니다. 맥토미니와 함께 중원의 힘을 더해줄 선수죠.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스코틀랜드는 5백을 사용합니다. 왼쪽 윙백 로버트슨, 센터백 티어니, 헨리, 핸드리, 오른쪽 윙백 패터슨입니다. 중앙엔 맥토미니와 길모어, 공격엔 크리스티, 샹클랜드, 맥긴이 예상됩니다. 이번 대회 강력한 다크호스로 평가받는 헝가리입니다. 유로에선 헝가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리투아니아, 불가리아의 G조에서 당당히 무패로 1위를 차지하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세계대회 성적은 2012는 못 나갔고 2016 16강, 2020 조별리그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회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과 같은 조인 죽음의 F조에서 2무나하면서 저력을 보여준 팀입니다. 헝가리의 감독은 이탈리아 국적의 마르코 로시입니다. 2018년부터 헝가리 감독을 맡아서 2회 연속 유로 본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대회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이라는 죽음의 조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조별리그 통과를 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줬던 감독입니다. 자, 이젠 헝가리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첫 번째 키플레이어 리버풀의 도미닉 소보슬라이입니다.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메잘라 등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미친듯한 기동력과 강력한 킥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주장을 맡아 헝가리를 이끌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플레이어 본머스의 밀로스 케르케지입니다. 본머스에서 뛰는 전문 왼쪽 사이드백입니다. 낮은 중심과 단단한 몸, 그리고 사이드라인 위아래를 미친듯이 오르내리는 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03년생 20살로 이번 대회 예비 스타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키플레이어 프라이부르크의 아틸러 썰러이입니다. 헝가리 수비진에서 붙박이
자기 주전으로 활약하는 주전 왼발 센터백입니다. 파워풀한 전진 수비와 왼발 빌드업을 큰 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골키퍼는 굴라치, 수비는 왼쪽 윙백 케르케즈, 센터백 썰러이, 오르반, 랑, 오른쪽은 윙백 네고, 중원은 스타일스와 너지, 공격은 소보슬라이, 바르가, 롤란 설러이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국가는 국제대회만 나가면 항상 조별리그는 통과하는 스위스입니다. 유로에선 루마니아, 스위스, 이스라엘, 벨라루스, 코소보, 안도라의 I조에서 2위를 기록하며 유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세계대회 성적은 2012는 못 나갔고 2016 16강, 2020 8강입니다. 최근엔 좀 꺾였다는 평가를 받는 스위스이지만 메이저 대회에서 항상 조별리그는 통과하기 때문에 절대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감독은 스위스 국적의 무라트 야킨입니다. 2021년부터 스위스와 함께했으며 부임 3개월 만에 이탈리아를 탈락시키고 카타르 월드컵에 진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 세르비아와 같은 조에서 2위로 16강 진출을 성공시킨 감독입니다. 이젠 스위스의 키플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플레이어 레버쿠젠의 그라니트 자카입니다. 이번 시즌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에 중앙 미드필더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진 패스 능력, 방향 전환 능력, 강력한 슈팅 능력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입니다. 두 번째 키플레이어 맨시티의 아칸지입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 수비진에서 거의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인 센터백, 인버티드 센터백, 우풀백까지 여러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력과 빌드업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세 번째 키플레이어 인테르의 얀존머입니다. 인테르의 우승에 큰 기여를 한 골키퍼이며 오랫동안 스위스의 골문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미친 반사신경을 주무기로 하는 역동적인 골키퍼입니다. 스위스의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골키퍼의 얀존머, 좌우 사이드백의 은도예와 비드머, 센터백은 로드리게스, 아칸지, 셰어, 중원은 자카와 프로일러, 공격은 바르가스, 오카포, 샤키리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상하는 A조의 순위입니다. 1위 독일, 2위 헝가리, 3위 스위스, 4위 스코틀랜드입니다. 순위는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상 순위는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